박성민 전 인천시 의원과 말씀 나누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 포커스 달라지는 경인 지형에 따른 기대 먼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가시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천의 인구가 300만, 물론 굉장히 많긴 한데 예. 다른 지역까지 합쳐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메가라는 말이 이제 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메가시티라는 말이 어쨌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학에서 또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만 다른 그 대도시와도 경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고요. 네. 그 크게 생각하시면 EU 생각하시면 돼요. EU가 유럽 공동체가 1970년도에 EEC라고 해갖고 유럽 이코노믹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만들어갖고 그건 이제 미국이랑 대응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미국은 현재 우리 수도권입니다. 예를 들면. 네. 그래갖고 어느 정도 그 도시가 규모가 돼야지만 또 단일 그 생활권으로 만들어서 경제 공동체를 놓아야지만 그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메가시티가 나온 거예요. 개념입니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이 인접해 있는 네 군데 하나의 광역 행정구역으로 묶이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뉴 글로벌 시티 인천이 좀 떠오르네요. 예, 네. 그런 거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되어 네. 있고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뭐 부천, 김포, 시흥, 인천은 지리적이거나 또 역사적으로 묶여 있어요. 네. 지리적으로는 뭐 부천 여기 오정동이지만 바로 계양구랑 부평구랑 또 묶여 있고, 옆이죠. 예, 네. 또 김포 같은 경우는 또 그 강화도를 가려고 그러면 김포를 또 안 통해서 갈 수가 네. 없고 인천인데 또 그 시흥 같은 경우는 또 남동구랑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 부천이라는 지명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계양구에 부평도부가 예전에 있었어요. 네네. 그 부평도부의 부자랑 그 인천도부의 천자를 따갖고 부천이라는 아하. 지역명이 생긴 겁니다. 네. 지리적으로도요. 그래갖고 경제적으로도 또 보면 또 김포, 부천, 시흥, 부평, 남동 산업단지를 연결해서 일자리와 지역 총생산을 증가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또 상당할 거고요. 네. 또 메가시티가 되어야지만 또 뭐 코로나 19가 끝났는데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도 우선 순위를 점할 것 같고요. 예. 향후 개선될 남북 관계에 맞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 지금 순간 짧은 생각으로는 인천, 부천, 김포, 시흥 지자체만 해도 자체장이 예, 4명인데 맞습니다. 이분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울경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울경은 벌써 반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는 작년 예. 4월에 이제 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벌써 네.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하나의 행동에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 보니까 네. 서로 이 단체들이 서로 다른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부울경 지난해 4월에 부울경 특별연합이 예, 맞습니다. 출범했고 충청권, 광주, 전남도 뭐 유사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U가 만들어진 네. 게 미국을 대응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지방 메가시티를 만든 이유가 수도권을 대응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수도권에 대응할 단일의 경제 생활권을 주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 발전 모델이라고 해서 메가시티를 이제 지방에서 만들고 있고요. 네. 부울경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연합이 작년 4월에 출범했고 충청권 메가시티는 대전, 충청 남북도 또 세종특별시 특별자치단체 추진단이 주민참여단을 구성하면서 주민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있고요. 네. 광주와 전남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필요가 있는 초광역 협력사무를 발굴하며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자체끼리 우리끼리 합칠래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 여론도 봐야 되고 정부가 또 관련 법도 개정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메가시티라는 게 결과적으로 몸집만 불린다고 해서 네. 지방자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또 다른 중앙집권화가 될 수 있는 네.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집권, 중앙에서 갖고 있는 사무를 지방으로 좀 많이 넘겨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재정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인천만 해도 인천 교육청 예산까지 해서 한 20조 가까이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지자체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매칭 펀드라고 해서 모든 예산 집행이 중앙 정부랑 매칭 펀드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공약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네. 실제적으로 입법 권한도 좀 많이 좀 넘겨줘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법률안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
네. 그 조례를 인천에서 제정했잖아요. 예. 제정해도 상위법에 걸리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조례 심의를 재의결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재정, 입법, 뭐 행정 부분을 그 지방자치단체로 크게 좀 이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천 수장의 1년 돌아보겠습니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 평가 곳곳에서 한창인데요. 우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얘기를 들어보면요. 취임 1년간 여러 성과 있었지만 무엇보다 재외 동포청 인천 유치를 꼽을 수 있겠다. 인천 세계 750만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이자 초인류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외 동포청 유치는 참 기분 좋은 성과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유정복 시장의 뭐 소통의 리더십의 네.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유정복 시장이 그 시장 취임하고 나서 또 시민단체랑 또 시민들이랑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정복 시장이 초일류 도시 뭐 1000만 초일류 도시를 네. 만들겠다. 그게 결과적으로 제일 그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면서 750만의 재외동포를 인천에 유치하겠다. 그리고 생활권을 만들겠다 해갖고 1000만 그 초일류 도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게 결과적으로 뭐 유정복 시장의 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소통의 리더십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또 시민단체랑 시민들이 또 그런 염원이 또 이런 유치의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지난 1년 달려온 시간보다 앞으로 3년 민선 8기 달려야 할 시간이 더 긴데요. 향후에 어떤 사업들 주력할까 주목됩니다. 일단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고등법원, 회사법원 설립, 고등법원이 없죠. 또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서해오도 정주 지원금 상향 등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 시장의 계획, 뭐 인천의 수건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 수건 사업이고요. 결과적으로 유정복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약을 했었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유정복 시장 자체가 또 이런 거를 해결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시장의 자리에. 그러니까 그 뭐 반도체 특화 단지는 이번 달에 원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슈가 많을 거예요. 네. 또 인천이 그 수도권 그 정비 사업법에 걸려 갖고 또 그런 또 역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이제 유정복 시장이 아마 결과를 좀 내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1968년도에 만들어져 있는데 뭐 영업이익률은 최고예요. 하지만 서비스의 질은 꼴찌라고 할 수 있죠. 네. 그걸 이제 무료화해야 되고요. 인천 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 광역시 중에 인천이랑 울산만 없습니다. 네. 뭐 인천 고등법원이 만들어지면 부천과 김포도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서해오도 그 정주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작년까지 12만 원이었다가 3만 원이 올라갔고 지금 현재는 15만 원입니다. 네. 그걸 20만 원으로 올려갖고 그 서해오도 주민들한테 정주 지원금을 주겠다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유 시장이 잘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또 이런 시선들도 있습니다. 자, 인천 경실련은 주요 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 조달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민주당 인천시당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직접 명확한 종료 시점과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초인류 도시 수도권 매립지 종료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계획, 더 촘촘한 시정과 한 걸음 더 발전해야 되는 도시 경쟁력을 위해서 유 시장이 어떤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유정복 시장이 껄끄러운 부분이에요. 수도권 매립지 종료, 네. 뭐 2026년도에 우리 생활 쓰레기 증매립 금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인데. 선거 때도 관련돼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이면 합의가 있었네 없었네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인천이 초일류 도시가 되려면 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서울이랑 경기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2025년 종료로 이제 계약서에는 합의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인천이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걸로 가고 있는데 네, 이게 다 공공의 선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또 네. 유토피아를 또 꿈꿔야 되는 게 또 정치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유정복 시장이 잘 좀 했으면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전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철구에서 그 안타까운 4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예. 유정복 시장이 좀 촘촘하게 네. 좀 행정을 좀 펼쳐갖고 이런 부분에서 배제되지 않는 배제는 시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인천대 감론 1박이 이어지고 있는 현안 하나 더 살펴보죠. 요즘 영화제 때문에 소란스럽습니다. 제19회 인천 여성영화제가 다음 달에 개막을 하는데요. 인천시가 일부 제동을 걸었다고요. 홍준표 시장에 관련돼서 한마디 하고 좀 발끈했던 그런 사례가 지자체에 있었는데 유사한 사례였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준표 그 시장이 했던 거는 이제 완전한 퀴어 축제였고요. 이거 인천에서 하는 거는 인천 여성 그 영화제에서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인천 여성 영화제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퀴어 영화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한 29편의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인천시에서 보정을 받아요. 한 4천만 원 정도 예. 보정을 받는데 이 보조금이 어떤 거냐면 그 주민 참여 예산을 해갖고 공모를 해서 이제 이게 선정이 돼갖고 4천만 원의 이제 예산을 받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그 영화 상영 제목 리스트를 이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퀴어 영화가 나온 거죠. 네. 그 제목이 두 사람인데 퀴어 영화가 나와서 이 부분에서 이걸 상영하지 말라라고 이제 조직위원회가 요구를 했어요. 이건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예산 못 주겠다 뭐 이런 겁니까? 뭐 예산을 못 주겠다 그렇게 예.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예. 자기네가 감독관리 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네. 걸로 한 거죠. 사전 검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 뭐 예전에 뭐 독재 정권에서 하는 것처럼 네. 이제 그런 부분처럼 비쳐 보이니까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성소수 차별이다, 네. 혐오 행정이다 하면서 또 차별 행정이다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비판이 뭐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재하려다가 더 파국을 맞았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이 시위가 되고 이제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네. 이제 인천시 행정정보부시장이 그럼 퀴어 영화도 하나 상영하고 탈동성애 영화도 하나 상영하자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뭐 앵커님 웃으셨지만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그러네요. 뭐 공무원이 이제 욕 먹기는 싫고 예. 그리고 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논의의 이런 핵심이 또 산으로 가는 그런 제안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알고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넘기려다 하다 보니까 예.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시장이 퀴어 축제 가지고 대구에서도 좀 소란이 예. 있었고 인천도 이렇게 되면 유사한 케이스로 남의 일이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전 검열의 형태 과연 이게 시가 예산 준다고 온당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문제작이 최근에 상영이 됐었던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도 맞습니다. 상영이 됐던 작품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형평성 논란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디아스포라는 제가 보기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상영됐는지. 근데 네. 인천 여성 그 영화제 이제 조직에서 한다니까 거기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발끈한 거죠. 이제 퀴어 영화 이제 두 사람이라는 그걸 왜 상영하냐 이렇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우리 또 다양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위를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또 찬성하는 사람도 했어요. 네. 왜냐면 당연히 인천시에서 관리감독기관인데 그걸 검열하는데 당연하다라는 사람들이 또 옹호 발언을 해갖고 예. 인천시 앞에서 또 그런 걸 했습니다.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천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 인천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제안을 하면서 적절한 업무 진행을 보여왔다. 예. 그러면서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네. 영화제가 열리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뭐 사회적 다양성이 또 있어야지만 예, 또 그렇죠.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측의 입장이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사회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예.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진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 예. 뭐 미국 남북 전쟁도 결과적으로 노예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엔 진리였어요. 네. 왜
나의 재산을 너네가 왈가왈부해라는 내 것처럼 소유인데, 그죠? 내 소유인데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또 역사가 또 말해주잖아요. 근데 지금의 진리가 또 나중에 우리 구세대들이 보면 노예제처럼 이거를 또 이런 이슈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거 갖고 논의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 저런 것도 또 얘기를 했었어라고. 근데 어쨌든 영화제가 지금 인천시 지원이 재정 지원이 없으면 당장 개막이 될까 이것도 좀 걱정스럽네요. 어떻습니까? 개막합니다. 네.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인천 여성영화제 조직위에서요 인천시 보조금을 안 받기로 했어요. 4천만 원을 안 받고 그냥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인천 시민의 또 그 모금을 좀 받았어요. 네. 받아서 개막하기로 했고요. 보통 지금 4일로 되어 있었는데 하루 줄여갖고 7월 14일에서 16일 3일간 또 주안에 있는 영화공관 주안에서 29편을 무료로 상영한다고 합니다. 네. 또 논란이 되었던 그 두 사람이란 퀴어 작품이 또 폐막작으로 한다고 하니까 네. 관심 있는 시민분께서는 무더운 여름에 영화 감상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포커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